나이브 베이지가 어떤 건지를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은, 동작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스팸 필터링, 그죠? 그 다음, 비정상적인 상황 감지, 의학적 질병 진단, 이런 데에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거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계실 건데,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가, 그죠? 각 데이터가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스팸 필터링 이런 얘기들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훈련 시에 크기와 상관없이 잘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크기와 상관이 없이 잘 동작을 한다. 그 다음에 예측을 위해서 최종 확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아까 트레인 했을 때 있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았을 때, 이, 여기, 테스트 앤 스코어에 이 트레인 타임에 해당하는 거가 나이브 베이지가 가장 짧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학습 속도도 빠르게 할 수가 있고, 테스트도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고. 자, 그렇고, 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 수치 계산이 나와요. 수치 계산이 나오시는데, 자, 나이브 베이지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발렌타인데이에 나에게 초콜릿 주는 사람이 있다. 초콜릿 주는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할 확률에 해당하는 거를, probably, 아마도 나 좋아하니?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P의 하트. 자, 얼마나 되냐를 라이브 베이지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콜릿을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과 좋아하지 않는 확률은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반반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반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프라바블리 하트는 50%. 한마디로 그러니까 초콜릿 준 사람, 초콜릿 안 준 사람 반반이다. 사전 확률은 사전은 반반인데 이 초콜릿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게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모양이고 이게 좋아할 확률. 그래서 이 오화 조건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 줬고 초콜릿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확률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초콜릿 줄 확률이 40%다라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좋아하지 않는 확률은 6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하트가 아니고 하트 깨진 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초콜릿을 줬다는 얘기야. 초콜릿을 줬고 그 설문조사 확인해 보니까 자, 이쪽은 초콜릿 준 거, 이쪽은 초콜릿 안 준 거, 이거는 좋아하는 거, 이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준 사람의 그죠? 초콜릿 주지 않는 사람의 확률과 그거가 지금 좋아할 거와 좋아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표를 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에 현재 초콜릿을 주고 좋아할 확률은 0.2%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줬는데 좋아하지 않을 확률은 뭐다? 0.15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콜릿을 줬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 자, 요 기준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요 기준을 봤더니 현재 0.2%, 0.15% 이게 전체 퍼센트예요. 그렇죠? 전체 퍼센트. 초콜릿 준 거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에 해당하는 거니까 초콜릿 준 사람이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뭐다? 좋아할 확률에 해당하는 게 0.2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초콜릿 준 사람 중에 좋아할 확률이니까 곱하기 100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0.35 거기에 0.2를 나눈 거 곱하기 100 했더니 57%. 그래서 결국엔 뭐다?
초콜릿 준 사람이 좋아할 확률은 57%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지금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나이즈 베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57%라고 이제 똑같이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봤더니 나이브 베이지 정리식에 의해서 현재 요 초콜릿 준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초콜릿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 그지? 그 다음에 좋아할 확률을 이렇게 이제 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0.4 곱하기 0.5 이렇게 돼 있어서 자, 0.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는 여기 0.35 똑같죠? 이렇게 곱하기 100 했으니까 57라고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50대 50 반반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사후로 봤더니 50%에서 7% 높아졌죠. 그래서 57%라고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를 통해서 뭘 해본 거예요? 이 발렌타인의 예를 들어봤는데 요게 그 수식이에요, 수식. 그래서 이 P, H, E 뭐 이렇게 나오시고 있는데 H랑 E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E에 해당하는 거가 새로운 정보. 자,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확률, 그죠? P의 H, 그죠? probably H에 해당하는 거. 요게 이제 이전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셔가지고 사후 확률, 조건부 확률, 사후에 얼만큼 이 조건에 따라서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P의 H라고 되어 있는 거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주장에 대해서 신뢰도인 사전 확률을 뜻하고, 그죠? P2가 증거, 그죠?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증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증거면은 확률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유죄다, 무죄다 이런 상황이면은 증거를 하나를 제시해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무죄의 증거다, 무죄의 증거가 하나 제시하면 무죄가 올라가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고 얘들은 이제 가능도라고 해서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얘가 EH 이렇게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가 요 앞에서 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줬어요. 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 그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이 뒤에가 곱하기 증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베이제 정리 예요. 이게 공식이고, 이 공식에 해당하는 거를 적용을 한 예제. 그지? 이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나이브 베이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반반으로 하고, 그 반반한 거에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심장병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심장병에 해당하는 것도 그런 모델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심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심장병인지 아닌지를 50대 50으로 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심장병의 그 예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장병에 해당하는 이 일쪽으로, 그치? 확률을 더 많이 주고, 심장병에 해당하는 게 아닌 뭐 이런 증거가 있다면은 아닌 증거 쪽, 0쪽으로, 그죠? 수치값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1에 가깝다 하시면은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0에 가깝다 하시면 병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에서는 모델 예측할 때 12개 데이터를 테스트해도 100% 일치한다. 뭐가? 나이브 베이지가. 그렇죠? 나이브 베이지는 100% 다 맞췄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 에러가 났어. 한개가, 그죠? 못 맞췄던 거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심장마비 발병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다. 이게 100% 맞추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이제 4장으로 갈게요.
4장에는 택배군집화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지금 2시 반 됐는데, 5시까지 수업이죠. 5시까지 수업인데, 예, 요건 이제 비지도 학습이에요. 지도 학습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고, 여기부터는 아마 또, 모델에 해당하는 거 설명이 조금 짧아요. 짧아가지고 쉽게 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K민즈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K민즈. K민즈에 해당하는 거는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들끼리 모아주는 게 K민즈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가 똥은 똥끼리 뭉친다. 이런 게 키워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뭐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저거는 비닐이고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널브러 줘요. 널브러 주고 컴퓨터 네가 알아서 분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의 시각으로 분류를 했어. 재질이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모양이 비슷한 거, 크기가 비슷한 거, 이런 것들로,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그죠? 클러스터링을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화를 했더니, 얼추 맞추더라. 이런 거가 군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민즈라는 게 그런 거고, 게임민즈에 해당하는 거는, 각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거리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주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을 거고요. 자, 택배 배송 위치를 군집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병영 데이터고 K민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 문제상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부터 이 택배에 해당하는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택배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죠? 그 기름값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거리,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톨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고, 자, 택배 수요가 늘고 있지만은 택배원 수급, 택배 비용, 요것들은 계속 제자리다. 그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간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배민 이런 데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쓰고 있고, 뭐 이런 구조예요, 현재 상태가. 자, 그래서, 이런 비용을 회사에서 좀 낮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어디에다가 위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추천을 받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택배 위치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경향, 그 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발굴을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인천 지역의 택배 위치 데이터로 군집화. 한마디로 이 위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게 있다는 얘기고, 자,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자, 데이터는 delivery.csv 파일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이 delivery.csv는 위경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고요. 원본 데이터고, 얘네들을 이제 불러오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불러오실 건데요. 이렇게 이제 불러오실 건데, 네. 이번에는 여기서도 다운로드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외부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 URL 가서 받을 건데, URL을 복사해서, 우리 채팅방에다가 넣었어요. 채팅방에 넣어놨고, 얘로 가시면, 자, 얘로 가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번에는요 그냥 여기 있는 URL 값을 가져다가 한번 써보실게요. URL 값 갖다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렌지 올라와서요. 컨트롤 N. 지금 있는 거 이렇게 저장하세요. 자, 2022년 10월 15일 심장병 예치 이렇게 저장하시고 왜 15일로 돼 있냐? 25일인데 그죠? 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저장할까? 세이브 이제 25일 26일로 합시다. 오늘 날짜 26일이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저장할까?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지금 아까 넣어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일자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했던 거는 저장 잘 하시고
새로운 파일을 올리자. 새로운 파일 컨트롤 N, 그죠? 이렇게 해서 새 워크 플로우를 올리시고요. 워크 플로우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요 링크를 지금 가져왔어요. 링크 복사를 해놨고요. 링크 복사해놨고, 이 다운로드해서 저장하라고 했는데, 요 파일이네요. 요 파일인데,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데이터 불러오기, 이 부분에, 그죠? 이렇게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를 하실 건데, 파일 위젯 하나 올려보세요. 파일 위젯 올리고, 따닥 클릭해서, 이 URL에 해당하는 걸 바꿀게요. URL을 이런 식으로 하셔서, 리로드.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리드 에러 뜨네요. 리드 에러 뜨는데, 그러면, 요 원본에 해당하는 요거를, 그죠?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유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지금 뷰라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경로가 뷰예요. 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다운로드 일단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구글 드라이브라는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이거는 요 교재 저자가 볼 수만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보고 다운로드만 되게끔 해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면은 내 거에다가 만들면은 돼요. 내 거에다가 구글 드라이브 가보세요. 구글 드라이브 가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폴더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는 있나 모르겠네. 열지? 네, 여기도 이렇게 폴더를 좀 만들었던 적이 있네요. 자, 새로 만들기 하나 하셔서 폴더 만드실 건데요. 폴더 이름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여기 날짜 10월 25일이랑 25일, 26일,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오렌지라고도 쓸 거 그랬다. 오렌지라고 씁시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름 바꾸기, 오렌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폴더 안에다가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딜리버리에 해당하는 거 있죠? 얘를 좀 집어넣으세요. 자, delivery.csv라고 집어넣으시고요.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요, 여러분들 공유 설정을 하실 거예요. 공유 설정 하실 건데, 이 공유 설정에 해당하는 거가, 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이렇게 했을 때 교재 저자 여기 뷰어라고 했어요. 뷰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정이나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집자로 이거 바꿔보세요. 그리고서 링크를 복사하고 완료. 그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가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한을 바꿔주면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리드 에러네, 이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뒤에, 요런 애가 붙거든요. 쉐어링 이런 게 붙어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가져와지면 됩니다. 못 들고 오네. 잠깐만요. 데이터 안 가져오시네요, 얘는. 그래서 얘는 그냥 다운로드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CSV.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본인 계정에서 이게 만든 거는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그죠? 요게 오렌지 테스트, 오렌지 외부 파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공유에 대한 거 그냥도 되는지 보면 이렇게 되나?
네,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CSV 파일에 해당하는 거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요 파일에 해당하는 건 권한 때문이고, 요 파일을 내 경로에다가 올렸는데, 그죠? 내 경로에다 올렸는데, 요게 지금, 잠깐만요. 아까 방금 이제 만들었던 거가 오렌지 테스트인데, 오렌지 뭐였지? 요렇게 일단은 만들었을 때 외부 파일로 만들었네요. 자, 여기 이제 스프레드시트 모양이 나오시면,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모양이 나오시면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데, 지금 CSV로 이렇게 파일로 하셨을 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마 될 거예요. 그죠? 이 스프레드시트 쪽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게 공유를 하면, 그죠? 뷰어든 아니든 공유하면은 내 거거든요, 내 거. 내 거고, 거기를 공유를 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외부 파일 자체로 만드시면 안 되고, 스프레드시트에다 옮겨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 경로를 드릴게요. 요 경로 드릴 테니까 이 경로에 해당하는 거 갖다 넣어보세요. 경로 넣어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아마도 공유 설정 때문에 대회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제가 두 개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두 개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 되시면은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리로드 했더니 된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로에다가 지금처럼 파일 만드시고 호텔에서 가져오시면은 일단 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URL 값 가지고도 지금 그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 끌어다 오실 수 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쪽에다가 지금처럼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두신 거를 지금처럼 가져올 수 있다. 확인이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데이터가 현재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있고 이 구글 드라이브 URL 그죠? 뭐 이런 데에서 지금 다이렉트로는 못 가지고 있고 내 거에다 집어넣고는 가져왔어요. 집어넣고 가져왔고 자, 데이터를 불러오실 건데, 데이터 불러오실 때, 현재, 요거는 우리가 스킵이죠. 요렇게 이제 가져왔으니까, 요렇게 안 가져왔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371개가 있고, 행데이터, 3개에 해당하는 열 데이터가 있더라, 라고 보이고 있고, 얘네들 중에,
이 1년 번호에 해당하는 넘버는 참고만 하기 때문에 메타 설정, 나머지는 피처 설정 하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넘버에 해당하는 거는 메타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랭기튜드, 롱기튜드에 해당하는 거는 피처로 설정하시고, 어플라이. 그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카테고리에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이렇게 연결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파일 위젯하고 연결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 연결하시고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따다 클릭했으면 이 안에 지금 잘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고 있고 자 데이터 속성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넘버, 레디튜드, 롱기튜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번호와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있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택배 배송 위치, 속성명,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레디투드, 롱기투드 얘네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고 이 K민즈에 해당하는 거가 뭔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K민즈. 자, 그래서 군집파의 개념과 종류, 정답이 없는 데이터, 그래서 이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하게 해당하는 게 키워드고 자, 그렇게 하는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군집파라고 해요. 군집파는 사전 지식은 없지만 한마디로 그 데이터만 주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모르겠음. 근데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데이터를 엄청 막 봐요. 패턴,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분류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있더라. 결과 나오더라. 이럴 때 사용하는 기계학습이다. 그래서, 뭔가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신생이야. 누구도 모르는 이런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머신한테 맡겨가지고, 요거 패턴에 해당한 거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막 시간을 많이 들여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이런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집파의 종류로는 K-means, DB-scan, hierarchical clustering 이런 거가 있고 얘네들 특성에 따라서 속도, 군집의 성능의 차이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특성에 따라 데이터 특성 이게 이제 열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속도, 그 다음에 성능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군집파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K-means, DB-scan, hierarchical clustering 이거 중에 선택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K-means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means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그렇죠? 이 안에서 동작을 하는지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K-means는 K의 중심점을 찍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K가 3개예요, 현재. 별에 해당하는 게 K예요. 그래서 K의 중심, 그런 것을 샌드로이드로 하는데, 샌드로이드 중심점 임의로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자, 그 다음에 각 점에 간의 거리를 합이 최소화가 되는 중심점 K의 위치를 찾는데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여기 점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점들이 해당하는 거. 이 점들 중에 이 점들을 그룹핑 할 때 3개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죠? 각 점 간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중심점 3개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K개가 내가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머신이 네가 정할 수도 있는데 네가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각 점 간의 거리의 합, 요게 작은, 요 중심점 3개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 중심점에 들어가 있는 이 3개가 이 각 그룹의 중심에 들어가게끔, 그죠? 묶고, 얘네, 회색으로 봐야 되나? 회색에 해당하는 거가 이쪽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요 중앙에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초록색이 이쪽에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계는 색상들이 검은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2단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색상이 지금 각각이 요거 3개,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봤더니 여기가 초록색 계열, 그지? 이쪽에 이제 빨간색 계열,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네요. 그지? 그래서,
이 별들의 색깔에 해당하는 거랑 이 점이 이제 색상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서 각 데이터가 가장 가까운 중심을 지정한다.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들, 얘네들은 초록색 이렇게로 그죠? 가까운 중심을 지정을 했고, 자 여기에서 할당된 결과를 중심으로 중심을 새롭게 지정한대요. 그래서 얘네 세 개, 그죠? 얘네 세 개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쏙 들어가고 얘네의 이제 빨간색의 중심점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이동이 지금 별로 미미하네요. 얘는 미미하게 이동을 했고 초록색은 좀 많이 내려왔죠. 이쪽이 데이터가 더 많고 이쪽이 4개, 이쪽이 4개, 5개네. 그렇지? 그래서 이쪽으로 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래요? 2, 3단계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다시 한번, 그죠? 이 2, 3단계를 계속적으로 봐서 얘처럼, 파란색처럼 요 중앙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단계, 이거는 중앙에 와 있고, 이게 중앙에 왔더니 얘네들도, 그죠? 여기랑 거리가 가깝더라. 그래서 빨간색 2개가 지금 파란색이 됐죠. 파란색이 됐고 거의 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 중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지금 봤더니 빨간색 영역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 방향 좀 올라왔죠. 이쪽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이 초록색과 이 점의 사이의 거리보다 빨간색 거리가 더 가까워요. 가까워서 이게 다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변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요. 초록색이 이쪽으로 옴에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초록색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점으로 들어가요. 여기 빨간 스타, 빨간 별이 여기 중심. 그 다음에 초록색이 여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관계들이 끈끈해지겠죠. 여기서는 약간 멀리 있는 이런 애는 파란색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이 점, 그죠? 그 별표가 중앙에 오면은 얘네들끼리 이제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그룹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의 연예인이 돼서 얘네들끼리 팬덤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이 과정이 K-민즈 과정이다. 그래서 데이터, 그죠? 여기 점들이 다 데이터인데, 점에 해당하는 것들의 임의의 세 개의 별표를 주고, 이 별표에 해당하는 것들의, 별표들에 가장 가까운 이런 그 데이터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에 가까워질 때 또 다른, 그죠? 점들하고의 관계를 쫙 봐요. 쫙 봐서, 이것들 중에 초록색인, 그 파란색이, 빨간색이, 초록색이 어떤 게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 점들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죠?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고, 얘도 빨간색으로, 그죠? 여기 조금 왔더니, 그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으로 가까이 왔더니 바뀌더라. 그래서, 이거 어떤 예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송중기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뭐, 이병헌 전혀 몰라요. 뭐, 이민정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연예인들이 우리 친구들 있는데 와가지고 친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민정의 팬, 이병헌의 팬, 송중기 팬 되더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그런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었는데, 그 연예인들이 근처에 왔어. 근처에 왔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걸고 친한 척을 했어. 그랬더니 팬덤이 생성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K-민즈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을 시킬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unsupervised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unsupervised 이 카테고리예요. 자, 이 카테고리고, 여기 카테고리고, 이 카테고리 중에 K-민즈라고 하는 걸 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K-민즈 어디 있나? 네, K-민즈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오래 했는데도 잘 눈에 안 보이는 게, 다 이걸로 검색해서 하죠. K-민즈,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더 빠르고. 그래서, 여러 비지도 학습 중에 K-민즈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올 거다. 그래서, 파일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일하고 연결,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거에 위젯을 좀 살펴볼 건데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얘네들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자, 넘버 오브 클러스터링,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거가 분집이고 분집의 개수를 내가 조정해 줄 수 있고 자,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다른 거 하실 때 추천 한번 받으셨어요. 그치? 얘도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요. 이 옆쪽에 실루엣 개수라는 게 나오시는데, 이 실루엣 개수가 높은 거가 현재 4개로 잘랐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파일 안에는 이 위경도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위경도 값 데이터를 4개로 자르면 좋다. 한마디로 위경도는 지도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죠.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 지역을 4개로 자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실내 개수로 추천 2개부터 8개 중에 추천해줘. 그랬더니 2개부터 8개가 나오고 그중에 4개에 해당하는 거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르는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지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을 4개로 자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컬럼즈 이렇게 돼 있어요. 노멀라이즈가 이제 정규화라는 여기 앞에서 정규화 잠깐 해보셨죠? 프리프로세싱 할 때 정규화 과정을 거치겠다. 열에 해당한 정규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열은 단위가 뭐 인치고, 어떤 열은 단위가 센치고, 어떤 열은 1부터 100이고, 어떤 열은 1부터 1000이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맞췄더니만 이걸 체크하고 안 하고 한번 깜빡거려요.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죠? 들어온 다음에 분석이 끝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석이 끝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거쳐도 동일하게 4개가 최적이다라는 거네요.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니셜라이즈 Kmin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즈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플 값이 이니셜라이즈 with Kmins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초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Kmeans 모델에 있는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 리런즈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 돌릴 거냐? 이게 앞에서 이제 에포크랑 동일하게 반복을 몇 번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반복을 계산을 한 10번을 똑같이 해보고 그 중에 결과를 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맥스 이터레이션 이거는 최고 몇 번까지 반복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지? 계산을 10번까지 했는데도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면은 300번까지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변동을 했을 때 자동으로 적용해줘. 그지? 아까 이제 체크하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빼면 체크를 하고 그죠? 안 되죠? 그죠? 요게 요 기능이에요. 이거 체크하시면요. 이거 뭔가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어플라이까지 해줘라. 이런 결과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픽스랑 프롬, 그 다음에 실루엣 개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픽스, 내가 원하는 군집의 개수를 지정한다. 이게 수동 모드고요. 그 다음에 프롬에 해당하는 건 실루엣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걸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고요. 프롬, 자동. 자동일 때도 내가 범위는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루엣 개수에 해당하는 거 여기 나오는 거 실루엣 개수예요. 개수들은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군집 개수 얘네들의 추천.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수치 데이터가 여기 있는 실루엣 개수 그것 중에 높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군집 4를 추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군집 개수를 이렇게 해줬고 내려와서 이 모델을 그러면 학습을 좀 시켜보실 건데 모델 하기 전에 군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장 높은 실내 개수 4를 픽스를 한 다음에 그런 것만큼의 군집이 생성되는지를 이 비주얼라이저의 이 스캐터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Kmeans 다음에 스캐터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산점도를 통해서 얘를 확인을 해보실 건데 현재
이 픽스드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프롬으로 하고 있고 4가 선택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 다 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 4 한 거나 여기다가 이 8 중에 4를 선택되어 있거나 이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 4 한 거랑 동일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따다 클릭을 해서 시각화로 봤더니 결과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값이 현재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C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C2, 그 다음에 여기 C3, C1, C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레이블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 자, 이걸 체크하시면은 얘 하나 눌렀을 때 이게 C2구나, 여기는 C1이구나, 여기는 C4구나, 여기는 C3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각화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건데, 현재 이거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레디튜드랑 롱기튜드, 우리는 넘버, 레디튜드, 롱기튜드 3개밖에 없었고, 걔네들 해당하는 거를 find informative projections, 이것도 추천하는 거였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2개로 하면 좋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를 추천받아서 여기를 세팅을 하시면 되고, 자, 세팅이 끝나셨으면은 색깔에 해당한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가 하시든, 넘버는 1, 2, 3, 4 이런 것들인데, 넘버로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색깔이. 클러스터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군집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결과치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4개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설정했어요. K민즈에 설정했기 때문에 이 K민즈가 요 클러스터예요. K민즈 요 수치요. 지금 이제 4에 대한 수치가 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서 4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쉐입에 해당하는 것도 클러스터밖에 없네요. 클러스터는 뭐예요? 없으면 다 동그라미로, 그죠? 있으면 이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모양, 각각 X 동그라미 세모, 그죠?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는 할 게 없네요. 이것도 실루엣 계수 갖다 좀 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자, 실루엣 계수 갖다가 하시는 게 의미가 좀 있고, 자,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도 이거는 당연히 클러스터로 하시는 게 맞겠고, 그죠? 쉐입에, 그죠? 사이즈 이런 식으로 크였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 투명도, 지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컬러리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레전드리,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데이터 호버, 올렸을 때 이렇게, 호버는 이렇게 올렸을 때 얘에 나오는 게 호버예요. 풍선 도말 이거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라인,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라인이 있어야 얘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요거는 끌어다 당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원상 복구, 그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 얘는 아까 확인해드렸어요. 그지?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누르자마자 바로, 그지? 걔네들이 동작되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풀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얘는 되네요. 근데 send selection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선택하면 바로 보내라 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은 잘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오토메이티브, 원래 이제 있을 때 바로바로 동작을 하는 거고, 없을 때는, 그죠? 이 버튼을 눌러야 동작하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결과는 현재 그 4개 군집으로 이루어졌어요. 4개 군집으로 이루어졌고, 이 4개 군집에 해당하는 거가 원래 이런 세팅값이 없으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점으로 안 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XY 설정값을 좀 넣었어요. 랭기트드로 롱기트드로 했고 클러스터로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4개의 군집으로 보이게 되더라. 4개의 군집을 보이고, 자, 이렇게 끝난 거를 뭘 하죠? 성능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일단은 이게 된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K민즈에 해당하는 대화상자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요 스캐터 플러스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시려면 어떤 세팅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가시면요, 디스플레이 위젯 온탑이라고 있어요. 이 위젯에 해당하는 게 얘네들이고, 이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걸 보여줘 이런 뜻인데, 디스플레이 위젯을
탑, 맨 위에 보여줘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팝업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을 이 위젯 위쪽에 보여줘. 이렇게 위젯 위에. 그죠?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은 얘랑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낸 이유는 요걸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꿔보셨더니 실시간으로 요게 바뀌면서 스캐터 플롯도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2개의 그룹을 꽂죠. 3개, 4개, 5개, 그죠? 6개, 이쪽 빼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바로 뭐가 보여진다? 그룹의 개수만큼 이 군집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8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8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택배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택배 물류 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 그 회사가 자금이 한 4개 정도 지금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4개로 5개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5개로. 이렇게 될 때 이 지역의 중심점에 택배의 물류 창고를 지으면 제일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이 나한테 그죠? 물건을 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 물건 산 데이터고, 그러면 이쪽 지역에 이 중심에 있으면 이 중심에 물건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그지? 택배 차량을 운송을 하시면 유류비 그죠? 이런 게 싸다. 여기 중심에서 또 이제 그죠? 택배를 보내게 되면은 유류비, 교통비, 톨비 이런 게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택배의 점은 군집점을 이렇게 늘려봤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죠? 5, 6, 7, 8 이렇게 올려감에 따라서 군집에 해당하는 거가 실시간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자, K값이 5일 때, K값이 6일 때, K값이 7일 때, K값이 8일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눌러보셨고, 자, 그렇게 5에서 8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작은 군집이 형성되고 세분화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좀 보니까. 그래서, 이, 옵션에 애드온즈 가서요. 제가 퍼미션이 자꾸 에러 난다 또 했네. 요거 일단은 지오만 설치해 볼게요. 제가 지오 설치를 해서 빠르게 껐다가 켜지면 지오가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전 연화지도 얘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군집화를 하면 되는지를 그죠?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옵션에 애드온즈를 클릭하지? 이렇게 애드온즈를 클릭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나오면 그죠? 이거 좀 저장하고 갔다 와야 될 거 같네요. 자, 26일 이거는 택배 군집화 이렇게 할 거고 껐다가 다시 켜줄 거예요. 다음에 이것도 위에다 좀 올려놓고 하나를 제가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게요. 이 파일만 그러면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 요거는 택배 군집화 이렇게 했고 저는 지금 딜리버리에 해당하는 원본 데이터가 택배 군집화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택배 군집화 이 파일 택배 군집화에 넣어놓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로 지우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나와있고 그치? 설치가 됐고요. 자 저는 껐다 켜졌기 때문에 택배 군집화에 해당하는 파일을 열게요. 이렇게 열었고 에러가 나는데 에러는 아까 요거 URL로 지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URL 값을 가져다 집어넣을게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링크 복사해서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떴으면 돼요. 그렇죠? 떴으면 요게 그렇죠? 정상이죠? 정상 상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지오 카테고리 추가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렇죠? 애드온에 지오 이렇게 해서 설치했고 설치하니까 껐다 켜지면서
이 지오의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더라. 자, 그러면 지오라고 하는 걸 여기다 붙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지오 맵, 지오 맵 이렇게 하시고, 자, 지오맵 하신 다음에 지오맵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지금 색상이 오렌지 색깔, 빨간 색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5개로 구분을 했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확인을 해봤더니, 그죠? 색상에 대한 군집으로 설정해서 군집에 해당하는 거를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자, 군집점에 해당하는 걸 6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봤어요. 봤고, 지오라는 거는 뭐다? 그 지도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가 있고, 이 위경도에 해당하는 거를 이 4개죠? 현재 우리가 4개로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은 그거를 스캐터로 봤을 때 이게 위경도에 해당하는 위치값이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원래. 그치? 그래서 이 레디투드에 해당하는 게 37.3이고, 그 다음에 롱기투드가 128이다. 그럼 요 데이터지.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요거 자체가, 그치? 요거 자체가 2층이야, 2층. 층으로 봤을 때 1층. 1층은 뭐예요? 요거. 지도가 1층이고, 그 위치에, 여기 점 찍히는 애들 있죠? 이게 여기서 봤을 때의 얘입니다. 스캐터 플롯의 얘네들이에요, 얘네. 그치?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로 표시를 했더니 어디를 하면 되냐? 4군데로 했을 때는 영종도에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쪽에 하나, 그죠? 부천시에 하나, 그 다음에 안산시에 하나, 이런 식으로 택배의 물류창고를 4군데에다가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만 지금 뒀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K민즈라는 거를 했어요. 이지도 데이터만 그냥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위경도 값만 찍었고, 이 찍은 거에 중심점에 해당하는 거, 그지? 그거 이제 그게 뭐다? K민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중심점에 해당하는 거를 추천해주면 그 중심점에 물류창고를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K민즈를 군집했고, 거기에 연안지도에 해당하는 얘가 1층, 그 다음에 K민즈에 해당하는 이 시각화점이 2층, 이렇게 해서 2개를 합성을 했더니 지금처럼 보이고, 4개로 했을 때에 뭐다? 인천의 영종도, 인천 서구, 부천, 안산, 이렇게 4개의 지역에 택배 물류창고를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군집을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K민즈에 해당하는 걸 더블 클릭해서 5, 6, 7, 8로 이렇게 바꿔가면은 이 어디 지역의 택배 물류창고가 5개일 때는 어디가 최적인지, 6개일 때는 어디가 최적인지, 7개면, 8개면 어디가 최적인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닫으세요. 그렇죠? 요거를 닫으시고 좀 사이즈를 좀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시고, 사이즈 좀 줄일게요. 사이즈 줄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랑 같이 보시면 되냐? 자, 여기 K민즈라고 하는 요거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고, 여기를 5로 바꾸고, 그죠? 자, 밖에 찍으면 바뀌어요. 그치? 6으로 바꾸고, 밖에 찍으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렇게, 자금이, 물류공장 제일 자금이 6개 정도 되더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지역에 하면 된다라는 거. 어디가 바뀌었냐? 인천 서구에 해당하는 연수구,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해당하는 미추홀구 위쪽, 그 다음에 부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부천 원래 있었고, 여기가 하나 생성이 됐네. 여기가 생성됐고, 이 안산에 해당하는 거가 2군데로, 그죠? 이렇게 이제 쪼개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렇고, 그래서 위와 같은 군집사항을 분석해서 택배 집화장 선정을 하실 수 있더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코로나 영향성에 따라서 택배 물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걔네들에 따라서 이 유류비, 인건비, 택배 거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표적의 위치를 이 K민즈를 통해서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인천 안산시 행정구역 기반으로 택배 거점, 분지점 기반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기록 절약, 그 다음에 택배, 집하정, 선정 이런 것들에 최적화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호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위경도 값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어디 지도에다 표시를 하는 시각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지오 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은 위경도 값 정보 가지고 기억의 이름을 알려주는 이런 거가 뭐예요? 지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데이터는 위경도에 해당하는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코딩으로, 하게 되면은, 얘네들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가 이제 지오 코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으로 표시를 해주는 지오맵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선택한 통계 변수에 따라서 영역 색을 달리 이렇게 이제 시각화하는 거가 크로맵에 해당하는 맵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크로노맵,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와서. 자, 5장의 재활용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금 56분째니까 지금, 3시 20분까지 쉬었다가 있습니다. 3시 20분까지.